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임지윤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김경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민 아나운서 오늘 너무 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정말 완전 무장하고 나왔는데도 지금까지도 손이 계속 시려워요. 네, 체감 온도가 20도래요. 네, 저는 네. 러시아인 줄 알았어요. 체감 온도가 20도라고 네,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네요. 네, 오늘 같은 날 아마 춥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나 이 코로나19에다가 독감이나 감기가 함께 걸리는 트윈데믹이 유행한다고 해서 건강에 더 유의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코로나로 지쳐 있는데 뭐 독감에다가 네. 또 감기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뭐 아무래도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특히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목과 겨드랑이 혈관을 따뜻하게 해줘야 좋다고 해요. 그래서 목은 뭐 수건 두르면 되고요. 겨드랑이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은 저희가 뭐 목폴라를 입는다든지 목도리를 하면 네. 겨드랑이는 어떻게 뭐 목도리를 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되는 쓰다듬어서 거죠. 이렇게 네. 네, 포즈가 오늘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네. 양쪽으로 하면 좀 따뜻하다고 하니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영하 체감 온도 20도라고 하는데 이런 날 밖에 나가기 너무 싫고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많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정보들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 부동산에 대한 소식들 많이 집 앞에서 TV나 유튜브 앞에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민 아나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들 얻을 수 있죠? 네, 저희 부동산 사이다 방송으로도 만나실 수 있지만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방송하는 시간 아니더라도 24시간 내내 열려 있으니까 상담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에 관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동산 관련 특히 풍수에 관한 상담 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일별로 각 제야의 고수들 모셔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 관련 소식 준비돼 있고 또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처나 부동산에 관한 어떤 질문들도 좋습니다.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요일인 오늘은 풍수에 관련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사철이고 또 연말 연시를 맞아서 풍수에 대한 궁금증 많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부동산 세무 고민, 그리고 금요일은 경매 고민까지 요일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즉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비대면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질문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올려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영상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데요. 추운 날씨에 부동산 발품 팔기 어려워서 또 투자 망설이고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라면 부동산 알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에서도 만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김경민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평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1시간 동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부동산 정보 나눌 수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후식 대신에 사이다 타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사이다 방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뵐게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사이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또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소작 박사와 함께하는 풍수 관련 고민 해결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부동산 풍수에 관한 소식 또는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어느덧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2020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해에 과연 어떤 부동산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지 해결해보는 이슈 팩트 시간입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공급, 서울은 0입니다. 앞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서울은 0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런 공급 물량이 좀 줄거나 아니면 없을 전망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국 미분양 2003년 5월 이후에 최저다. 불장의 재고 소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이 없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 보면요.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네요. 치솟는 집값의 전국서 패닉 바잉, 미분양 17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역시나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전세 대란 또는 규제 강화로 인해서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이후인 3월 이후에 정점을 찍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동산만큼은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내년 1월 14일 발표를 하겠다라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임기를 시작한 만큼 여러 가지 대책이나 규제를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1월 중순이죠. 다음 달 14일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한 사업지가 총 70곳, 70곳인데요. 공공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또는 공공재개발 사업 등의 후보지를 지금 검토 중이고 1월 말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발표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또 이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동산 사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키워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민 아나운서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끌 매수, 마이웨이, 희망 고문, 절반은 갭 투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영끌 정말 올 한 해를 아주 정말, 뜨겁게 네. 내 영혼이 이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했던 내용인데 이런 단어들이 오늘 키워드에 올라왔습니다. 경민 아나운서가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아마 정리를 해주실 텐데 네. 여기서 제일 그래도 좀 기대가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절반은 갭 투자. 그렇죠. 이런 내용인 것 네, 같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좀 씁쓸한데요. 그렇죠. 네. 희망은 좋은데 또 이제 고문이 붙으니까. 네. 네. 잠시 후에 이 핵심 이슈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노란톡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경민 아나운서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노란톡, 핸드폰이나 PC 버전 다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곳에 부동산 사이다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지금도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글, 고민글, 부동산에 관련이 돼 있다면 어떤 상담이든지 좋고요. 특히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 상담이니까 관련해서 고민글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리고요. 저희는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영끌 매수, 마이웨이, 희망고문, 절반은 갭 투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어떤 분이 영끌은 이제 유행어예요.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 사전에 등재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무슨 뜻인지 초등학생도 요새 그 뜻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좋은 네. 건지 또 씁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살펴보니까 떠오르는 게 영혼을 끌어올릴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그중에서도 예전에는 부동산을 좀 매매한다, 산다 하면 보통 50대 이상 그렇죠. 분들이었는데 네. 저희와 같은 30대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30대들이 마이웨이로 주택 매수를 한다는 그 기사가 최근에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하고 봤더니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는 올해 2020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난 2019년 12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이 30대가 28.5%, 40대는 29.5%로 그래도 40대가 조금은 더 높았었는데요. 딱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이 40대보다 더 격차가 많아지면서요. 지금 37.3%로 40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서 오히려 유독 눈에 띄게 이 30대들은 매수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건데요. 올해 6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사실 10,000건이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8월 되면서 급격하게 줄면서 9월에는 거의 4,700여 건으로 10,000건이 넘게 거래됐던 여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이나 거래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8월부터 네. 규제가 좀 시작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좀 매매할 네. 수 있는 여력이나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50대가 강세였던 이런 부동산 매수에 대한 나이 네. 연령이 30대가 이렇게 늘었다는 건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좋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 주거 불안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30대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불안증이 심각한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하기는 앞으로 더 멀어진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30대 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영끌해서 이제 사시는 거고요.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지난 10월에 0.7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된 거지만 그래도 이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랬음에도 이 30대에게는 더 불안감만 느끼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원인을 더 찾아보자면 30대가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가 이제 더 어려워진 겁니다. 지난달에 청약 접수를 마치는 서울 한 은평구의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69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69점은 4인 가족 기준일 때 또 최소 45세가 돼야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가 나기는 했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무주택자, 특히 30대들에게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사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네. 학교 다니면서 사실 점수 때문에 우리가 뭐 수능 시험도 그렇고 학교 내신 성적도 그렇고 많이 받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뭐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왔는데도 이런 청약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말 영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씁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4인 가족 기준으로 45세가 된 그런 69점 정도 받으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요즘 30대 분들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급한 마음에 주택 매매를 서두르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이런 30대들은 주택을 많이 살 때 그래도 지역을 좀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을 좀 우선시하고 있나요? 30대 주택 매수 선호 지역을 보니까 우선 강남은 안 보입니다. 강남보다 가장 많은 곳이 강서구로 보여지고요. 성북이나 성동, 이제 마용성 중 하나였던 성동이 보이고 또 동작, 서대문구, 동대문구 해서 이 강서나 강동 또 용산 일대로 해서 많이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을 조금씩 누려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거의 고른 분포네요. 뭐 어디 근데 이제 강남 3구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인데 보면 특징이 이제 직주 근접을 좀 염두에 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젊은이들의 이런 취향을 반영한 살기 좋은 지역 이런 취향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30대들의 부동산 매매 현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분간 혹은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증가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이 사태를 잠잠하게 해줄 거다라고 했지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아이가 없고 또 소득이 높은 30대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청약 당첨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물량은 점점 줄어져 가고 있고 또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30대 그리고 40대 젊은 층들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또 커질 것 같아서 좀 씁쓸하면서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부동산 사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부동산 먼저 쓰셔야 됩니다. 사이다 먼저 쓰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요. 저희 풍수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비대면 소통방통 시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부동산 풍수에 대한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죠. 새해에는 정말 2020년 고단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상담들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들어오셔서 지금도 많은 질문 올려주고 계시지만 네.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이다 보니까 새해 앞두고 어떻게 풍수 인테리어 배치하면 좀 새해에는 돈 좀 왕창 벌어볼까 그러게요. 혹은 또 이 부동산 알아보실 때도 풍수 꼭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향이라는 게 좋다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있지만 저희 지난주 혹은 또 지지난주에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거든요. 단순히 남향이 좋다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지대가 너무 낮다기보다는 좀 산맥을 타고 내려갈 때 지대가 높은 곳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더 좋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물론 이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지만요. 참고할 수 있는 건 참고하면 좋잖아요. 네, 우리 경민 아나운서가 벌써 풍수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전문가이신 네. 박사님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실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드리기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본인의 도면, 집 도면이나 사무실 그렇죠. 도면을 올려주시니까 교수님이 상담해 주시기가 훨씬 더 수월했고 네. 또 쏙쏙 필요한 정보가 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맞아요. 많이 도면을 올려주시고 네. 계시는데 개인정보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올려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 얻어갈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어떤 소품을 둬야 좀 집안에 재물이 많이 들어올까요? 해서 한 번은 저희 뭐 황금 돼지 네. 뭐 이런 소품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선물로 황금 돼지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하게 선물해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눴었거든요. 금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선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깔만이라도 황금색인 돼지 인형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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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올 연말이 되고 이제 2021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풍수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첫 질문부터 한번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고민은 수맥이 흐르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체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맥이 있으면은 일단은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맥 자체가 누구나 알다시피 상당히 그 높은 곳까지 아파트 몇 층까지 수맥이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아나운서 분들. 글쎄요, 수맥은 지하에 있으니까 많은 층까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정답을 알려주시죠, 교수님. 예, 비행기까지입니다. 와, 그래요? 아무리 높은 아파트라도 그 끝까지도 수맥파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이 수맥 말고 유해지기, 살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수맥입니다. 그리고 이 수맥은 아파트 그 아예 그냥 옥상까지 아무리 높아도 미치기 때문에 첫째 수맥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그 부득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면 막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거나 파장을 이렇게 약간 밖으로 틀거나 하는 것이 그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막아도 완벽하게 막히지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이 수맥이 대체 어떻게 있느냐. 물론 가장 정확하게 수맥을 알려면 전문가를 초빙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면은 가끔 그 엘루드라고 좀 아시죠? 네. 엘루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맥을 이렇게 측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그거조차도 어떨 때는 정확히 측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부에 모셔야겠지만 여러분 집에 이제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 있어요. 누구라 쓰는 방법이면 수맥이 있는 자리는 일단은 예민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앉아 있어도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다 거기다 재워놓으면은 잠을 못 자고 자꾸 칭얼거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집에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라면은 특히 고양이가 이렇게 주로 앉아서 잘 놀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낮잠을 자거나 그런 자리는 수맥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는 수맥을 좋아하는 동물이니까 반면에 개가 잘 놀고 있다라면 즉 개가 유독이 그 자리를 앉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가 있다라면은 개 집이나 놀이를 해놔도 피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역시 수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개미가 이렇게 쫙 몰려다니는 걸 봐도 그쪽이 수맥일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살짝 그 벽에 금이가 있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근데 요즘은 벽지로 도배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일단은 그런 것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선 아파트 전체 수맥 있는 걸 내가 다 찾을 수는 없고 단 본인이 잠자는 침대에서 바로 잠자는 그 침대 잠자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침대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혹시 여러분 이제 오링 테스트라고 들어봤나 이런 게? 아니요, 저는 아나운서 분이 처음 손가락 들어봅니다. 오른손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아나운서 분이 양쪽 그 오른손 손에다가 오링 테스트라고 인터넷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손으로 그 손가락에다 걸어서 벌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령은 반지 같은 걸 전부 다 제거하고 오른손을 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여기다 이렇게 잘 이렇게 동전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꼭 짚고 나서 한 사람이 어깨 높이로 역시 마찬가지 그 링을 5링 만든 거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대한 힘을 줘보고 벌려볼 때 만약에 수맥에 있는 자리에 있더라면은 여기 힘이 안 들어가니까 금방 벌어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수맥이 없는 자리, 좋은 자리라면은 일단 이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집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린 방법. 네, 수맥하면 이런 옷걸이 가지고 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셔도 네. 이거 어디서 네. 잘 노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가락을 이용한 오링 네. 테스트 이런 이야기는 참 유용한 정보였던 네. 것 같아요. 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민 지금 아나운서. 보니까요. 네. 도면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 지리를 이용해서 좀 가구 배치를 잘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니께서 풍수 지리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실, 안방, 드레스룸, 아이방, 현관, 화장실 이렇게 다 그려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집 구조 사진이랑 두 번째 사진으로는 현재 방 구조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침대가 창문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침대를 놓으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진에서 첫 번째는 전체 방의 거실이고, 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지금 저 침대 위치를 물어본 겁니까? 네, 아마 침대가 창문 북서쪽을 향해서 붙어 있는데 이러한 가구 예.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가구를 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렵고, 네. 네, 일단 먼저 볼 때 우선 침실 안에 현재 TV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우측에 네. 보면은 예, 물론 저 거실하고 또 거실하고 같이 거실하고 또 여러 예를 들어 시부모랑 같이 살고 한다 모를까 현재 보면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저 독자적으로 가족만 사는 거 색까지만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렇더라면 일단 TV가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건 잠자는 공간은 내밀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가장 몸에 이렇게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잠잘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잠자는 침실에 TV가 있다면은 설사 TV를 꺼놔도 나오는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V를 밖으로 옮기시는 게 우선이고요. 네. 네.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 위치를 보니까 여기 문에 위치하고 침대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실 때 네. 달라고 도면만 주지 마시고 집의 지도라든가 산의 위치, 물의 위치 같은 걸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첫째 침대 위치를 놓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이 방 중에서도 기운이 좋은 곳에, 즉 땅의 기운이 좋은 곳에 놓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풍수적 측면만 놓고 따진다라면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현실에서는 그 기운이 좋은지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으니 그러면 방의 위치만 가지고 일단은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현재 문의 위치가 좀 약간 모서리 애매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봐서는 문이 화장실 쪽, 그러니까 거실이 아니라 화장실 앞에 맞은편에서 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같습니다.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시는 아나운서분께서 보시기도 그런가요? 네, 문이 그런 것 같네요. 거실에서 있을 때하고 거실에서 밀고 들어온 문하고 화장실 쪽에서 밀고 들어온 문일 때는 침대 위치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항상 하듯이 우리가 무슨 그 안에 있는 서랍장의 창문의 위치도 있지만 첫째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반 정도 딱 열고 나서 볼 때, 즉 문은 여는 순간에 벌써 딱 눈에 보이는 것이 특히 침대 중에서 방은 어차피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네. 네. 침대 머리가 정면으로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문을 현재 화장실 쪽이라고 볼 때 옆에서 연다고 가정한다라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저 화장대라든가 이쪽 서랍장 이쪽이 현재 TV 위치가 먼저 보이면서 그럼 침대에 서랍장 쪽 침대 모습이 보이죠. 네. 네, 만약 이런 형태라면은 지금의 침대 모습이 많이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
요 지금의 침대 모습에서 머리를 남북쪽이 아닌 서쪽으로 머리를 서쪽으로 두는 것이 이 구조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침대 머리가 보통 동쪽이 좋냐 서쪽이 좋냐 남쪽이 좋냐 해서 굳이 따진다라면은 북쪽은 어떤 그 학문 지적인 어떤 역량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되고 네. 서쪽은 재물이라든가 권력 쪽을 지향하는 거고 동쪽은 이제 특히 명예라든가 아침의 기운들 새로운 기운들을 지향하게 되는 거고 남쪽은 어떤 그 떠오르는 그 새로운 전망 비전 뭐 이런 쪽에 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려한 색깔에서 그런 식으로 따지긴 하지만 현재 보통은 그 방향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질 수는 없고 네. 제가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요 현재 침대 위치가 일단은 잘 잡은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네.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만에 하나 이제 문이 이쪽 거실 쪽에서 여는 형상이 된다면은 거실 쪽에서 연다면 열자마자 침대의 머리 허리 부분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때는 침대가 이쪽 창문 쪽이 아닌 원래대로 치면 이쪽 서랍장 쪽 북동쪽이나 아니면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게 좋은 현상이 들어가죠. 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네. 교수님 지금 노란톡 네. 오픈 채팅방에 보면 네. 침대 머리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대 머리를 네. 동서남북 중 어디에 둬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 또 원래 북쪽에 네. 머리를 두고 있었는데 청소를 하면서 동쪽으로 바꾸셨더니 와이프분이랑 엄청 다투게 네. 됐는데 풍수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동서남북에 따라 어떤 기운들이 오는지 좀 설명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북쪽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둘 때는 네. 보통은 북쪽의 방향 잘 보세요. 태양이 뜨지 않는 방향, 원래 해가 없는 방향입니다. 네. 어둡다 보니까 활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 자녀가 너무나 이렇게 좀 너무 활동적이고 맨날 게임만 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한다라면은 이런 자녀를 갖다가 남쪽으로 두면은 아예 밤 게임하고 밤 새우란 얘기입니다. 이게 가슴이 너무 뛰는 방향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북쪽으로 머리를 둬서 차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머리는 지적인 능력 내지는 그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동쪽은 아침이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런해지고 움직이는 현상. 그래서 굳이 친다면은 우리 애가 너무나 활동력이 없고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그럴 때면 동쪽 방향에 머리를 침대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의 기운을 받으면은 좀 더 부지런해지고 좋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 애가 너무 밖으로만 놔둬도 놀려고 한다. 그런 애들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조심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동시에 동쪽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은 북쪽이지만은 그냥 공부를 하기 당장에 시험을 본다든가 해서 뭔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결과가 나와야 할지 이럴 경우라면 동쪽. 동쪽. 네. 집에서 일하면서도 어떤 영업적으로 사람을 많이 상대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하면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직종 중에서 연예인이나 이렇게 좀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걸 필요하는 분들, 네. 우리 아나운서 분들처럼 많은 사람을 접하는 분들은 그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좀 그렇군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네. 홍보사원 같은 경우 직장에서 홍보 파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요. 네, 네. 이틀에 한 그리고- 번씩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자도 모든 기운을 다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북쪽, 내일은 남쪽 뭐 이런 네. 식으로 골고루 받으면 좋을 것 그리고 나서 같습니다. 이제 서쪽은 아까처럼 권력 네. 그리고 꼭 재물이 꼭 필요하다면 재물 쪽에서는 서쪽이 좀 낫습니다. 네. 서쪽은 재물. 그런데 네. 이것은 다 일반적인 거지 사실은 각자 태어난 기운에 따라서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방향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잘못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동서남북 잠잘 데가 없어서 서서 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사실은 그렇게 그것이 너무 민감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수님 첫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기다리고 네. 계셔서 저희가 또 다른 네.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사할 네. 때 손 없는 날에 하라던 말이 있습니다. 다들 손 없는 날에 네. 이사하셨나요?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 정말 바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또 그렇죠. 영향이 있나요?
예, 자, 손 없는 날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 어떤 영향이냐면은 손 없는 날은 그 조금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네. 그리고 네. 이사도 어떤 분들은 두 탕 뛰려고 바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게 되면은 첫째, 이사 비용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두 번째, 어떨 때는 바쁘다 보니까 좀 불친절할 수 있다. 원래 이거 잠깐 짧게 얘기한다면은 손 없는 날의 유래는 태백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태백살이 원래는 매월 1일 날은 동쪽에서 쳐다보고 2일 날은 동남쪽, 3일 날 남쪽 이렇게 해서 7일 날은 북쪽, 8일 날은 북동쪽에서 이사 가는 사람 없나 쳐다본다 이겁니다.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 있으면 괴롭히려고. 그런데 제가 태백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 이사 가는데 관심이 많냐고. 태백살 왈, 나는 사람들 이사 가는데 관심이 없다. 즉 사람들 그 태백살의 의미는 크게 없다. 쉽게 말해서 태백살이 지금 7일, 8일까지 북동쪽 하면 9일, 10일은 방향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태백살이 쉰다고 해서 태백살이 쉬는 9일과 10일 날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사 비용이 더 싸니까. 아. 어디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현실적인 답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이네요. 전혀 관계 없고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손 있는 날 이사 가는데 문제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손 없는 날 가도 사고 생기고 똑같은 겁니다. 즉 네. 어떤 행위나 안 좋고 좋고가 손 없는 날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들이 동양인 잘못된 속설들이 그렇게 많이 와전돼 가지고 지금은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전부 다 음력으로 9일 10일 날만 이사 가야 한다는 겁니다. 태백살이 8방위를 다 돌고서 남아있는 두 날이 9일 10일이거든요. 네. 9, 10, 19, 20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한 날 가십시오. 네, 그리고 속설이다라는 점. 싼 걸로 네. 이사 비용 싼 걸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우리 여기 방송국에 하나 시켜주든지 네.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또 현실적인 답변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이요, 이번에는 지도를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 집 가까이에 병원이 있다고 하네요. 병원이 있으면 안 좋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집 앞에 산 넘어서 병원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병원이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병원이 가까이에 있다. 괜찮은지 하면서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어떨까요? 지도에 집 근처에 병원이 있다. 네. 그럼 질문은 집 근처에 가까이에 병원이 있다 할 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병원이란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칠 때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오고 또 이제 요즘은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몰려올 때 네. 그런 가까이 있다 보면 기운이 약한 분들은 그런 기운에 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이가 그렇게 뭐 좋을 수만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병원하고 아주 가까이 있거나 바로 붙어 있거나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 거고 그것도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 여기는 지금 지도까지 보여줬네요. 네. 네. 여러분이 여기 보면 부천 송내 이쪽인가요? 여기가요? 네. 송내가 아니라 네, 맞나요? 맞습니다. 송내죠? 네. 예. 앞으로 여러분들 지도를 볼 때 여기 위에 그 지도도 여러 가지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지도 중에서 직접 보는 지도가 있고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지도 같은 경우가 좀 더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지도상에서 볼 때 지금 말씀도 하셨듯이 병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일단은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바로 전산 우리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동네가 바뀝니다. 동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는 거죠. 물길 따라 바뀌듯이 산을 통해서 산 이쪽과 저쪽은 전혀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첫째 거기하고 병원하고는 전혀 인연이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집이 터가 좋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은 네. 이것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요? 네, 같이 얘기를 했더니 짤막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한다면은 현재 여기가 보면은 산에서 능선이 있고 계곡 골짜기가 있는데 지도 잘 보면은 산에서 약간 계곡 쪽에 좀 있습니다 집이. 네. 네. 그래서
계곡 쪽은 골바람이 분다고 해서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단지 계곡의 정면에서 약간은 벗어났지만 그래서 계곡에 있다 보니까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서 가능하다면은 이사를 할 수 있다면 이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풍수학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디선가 들은 듯한 얘기입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안방을 예. 아이들 방으로 주려고 하십니다. 안 되는 건가요? 풍수지리로는 안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한번 집안의 답변을 주시면 기운에서 좋을 것 같아요. 풍수지리를 떠나서 집안의 기운에서 집안은 가장에서 집안을 끌고 가는 가장이 네, 그 주요한 중심되는 안방에 있어야만 됩니다. 네, 만약에 가장이 아니라 아이를 안방에 준다면 아이가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을 아이가 중심에 끌고 가야 되는 현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가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방은 우리 가장이라는 분이 요즘 시대에 무슨 가장이나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요합니다. 집안의 모든 걸 결정짓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분들이 안방을 써줘야만이 집안이 중심을 잡고 절제 있게 움직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좀 넓은 공간을 쓰고 또 많은 가구들을 들이기 위해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안방을 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풍수적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의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사람들이 안방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도를 오늘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남자 말띠, 네. 여자 쥐띠 부부입니다. 집에 놓으면 좋은 풍수 인테리어 추천 부탁드려요. 나쁜 일들은 집에 안 들어오게 하는 소품, 좋은 일들이 생기는 소품 추천해 주세요. 현재 살고 있는 방배동 풍수 지리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연말연초니까 이런 물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저 질문이 그러면 두 가지인 것 말띠 같습니다. 남자하고 네. 말띠 남자하고 쥐띠 여자 네, 부부고요. 그럼 일반적인 풍수의 인테리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특별히 띠에 관계돼서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엄밀하게 얘기할 때 띠에 관계된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따져 본다면은 현재 보통 사주 명리학이나 이쪽 하시는 분들이 말과 쥐는 6살 차이 상충살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 둘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준다라면은 이제 말은 이제 왜 더더라 오행의 화라고도 하고 쥐는 오행의 수락에서 물과 이렇게 불이 이렇게 서로 뭐 상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중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행에서 이 두 가지를 중재해 주는 것은 바로 나무라는 것이 중재해 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무요. 오행의 오행의 목이라고도 하는데 다행히 보면은 이 말띠하고 띠를 칠 때 삼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주 꼭 그대로 사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할 테니까 뭐 그렇다는 것들 얘기를 해준다면은 말띠에 해당되는 게 호랑이띠하고 저 개띠가 전부 다 이렇게 삼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말하고 쥐띠하고 서로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호랑이라든가 아니면 호랑이띠라든가 개띠가 있으면은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는 또 오행상의 토가 되면은 쥐하고는 또 약간 극이 되니까 말이 호랑이가 오행의 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의 마스코트나 호랑이의 인형 같은 걸 집에 놓으면 좋은데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잘못 놓으면 정말로 호랑이한테 집안의 기운이 칩니다. 맹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호랑이인데 어떤 호랑이냐 좀 드물겠지만 아기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호랑이. 네, 네. 아기 맞습니다. 호랑이다. 귀여운 아기 호랑이나 아니면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새끼를 보호하려고 뭐 무섭게 있는 게 아니라 애기 호랑이 새끼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있는 아마 젖을 물리고 있거나 같이 놀고 있는 그런 사진을 갖다가 그런 사진 네. 그런 장난감도 그런 걸 준다라면은 정말로 여기는 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런 띠 얘기까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리는 소식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꼼꼼히 분석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2021년 새해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